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부가 지난주 22번째 부동산 정책인 71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4 용지 10장 분량에 각종 숫자가 아주 빼곡한데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다주택자의 경우 살 때도 보유할 때도 팔 때도 세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폐지했고요. 반대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혜택은 늘렸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의 시선은 다소 싸늘한 모양입니다. 과연 집값이 잡히겠느냐?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릴 것이라는 답변은 12%.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8명은 집값이 적어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파는 길을 열어드린 거고. 자, 이 발언이 나왔을 당시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강남 대치동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때 23억 원에 판 아파트, 현재 시세는 37억 원이 됐습니다. 버틴 사람이 승자라는 걸 예견했던 걸까요? 여전히 청와대에는 강남의 아파트 2채를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8명의 수도권 다주택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의 조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64%로 잘하고 있다는 17%보다 47%포인트 앞섰습니다. 특히 부정응답이 지난달 초보다 22%포인트 높아졌는데 조사 주최 측인 갤럽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자, 먼저 고가주택이 포진한 강남구입니다. 지금 종부세 때문에 거의 멘붕 오고 그 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파산이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를 최대 6%로 올리고 이 투기성 단타 매매에는 양도세를 70%까지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집을 팔겠다고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세금이 오르는 만큼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하죠. 자,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망세, 일단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노원구도 좀 오르고 있잖아요. 거래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우왕좌왕해요, 손님들이. 분위기가 이게 막 오르는 추세라서 이게 금액이 지금 더 오르면 팔아야 되나 이런 분위기라서. 이 양도세를 낼 바에 아예 물려주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 6월 이후부터는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최대 72%까지 높아지는데 현행 증여세율은 아무리 많아봤자 50%입니다. 다수가 증여를 택할 경우에 매물 잠김 현상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고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커집니다. 세금적인 억울하니까 있는 분들은 증여를 해버리고 제가 아는 분들 여기 증여하신 분들은 손주한테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검토 중인 대책, 증여 취득세율도 올리는 방안입니다. 710 대책에선 2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1에서 3%에서 8%로 3주택자 이상은 12%로 올렸었죠. 증여 재산의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그러니까 현행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증여받는 이 주택자는 현재 3,500만 원, 앞으로는 8,500만 원가량의 취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다주택이 아니라 1주택자도 종부세도 최대 0.3%포인트 올립니다. 이건 원래 작년 1216 대책에 포함이 됐었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나온 다주택 종부세 강화책과 함께 7월 임시국회에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만약에 마포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종부세가 26만 원에서 내년 73만 원으로 오르고요. 서울 서초구에 112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올해 977만 원에서 내년에 1,73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보편 증세 대신에 소득세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서 부자들을 상대로 한 핀셋 증세를 해왔었죠.
민주당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증세 효과 연간 1조 6,580억 원으로 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70대책은 주택 투기의 핵심인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투기 이익을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세수 중단을 위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가서는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이 주택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약 제도가 있죠. 영 엉뚱한 방향, 세대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젊은 시절 신혼, 생애 최초 등 이 특공 같은 것은 구경도 못 해본 중장년층에게 이제 와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 이 성실히 청약 저축을 유지해온 무주택 중장년층의 청약 기회를 빼앗지 말아달라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생애 최초 특공이 늘면서 일반 분양 물량이 줄었고요. 결국에는 20년간 묵힌 이 청약 통장을 버리게 생겼다라는 한탄이 쏟아진 겁니다. 정부가 신혼 생애 최초 특공을 늘린 건 주택 청약이 로또가 되고 또 대출까지 옥죄면서 2030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청년 측의 혜택을 늘리자 4050 세대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공급 없는 한정된 파일을 놓고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 인상, 다주택 증여시 취득세도 2배입니다.